우리 아이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공부 머리가 없을까? 옆집 철수는 벌써 고등학교 수학을 푼다는데 우리 애는 어떡하지? 아마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역시 공부는 타고나는 건가? 지능은 유전이지 하면서 자책하거나 반대로 비싼 학원, 유명한 인터넷 강의만 들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습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거 전부 다 핑계고 착각입니다. 솔직히 말해 거짓말입니다. 지능과 성적은 유전된다는 믿음이야말로 우리 아이의 잠재력을 가장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아이 성적 때문에 좋다는 건 다 시켜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공부에 더 질려하는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수백만 원짜리 과외를 붙여도 밤새도록 책상에 앉혀놔도 아이의 성적은 왜 제자리 걸음일까요? 이게 반복되면 부모는 부모대로 지치고 아이는 아이대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완전히 놓친 채 엉뚱한 곳에만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이의 학습 능력이라는 그릇 자체는 텅 비어 있는데 그 안에 지식만 우겨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아이의 IQ와 선행학습은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 나올 개념을 모르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를 닥달하게 될 것이고 아이는 결국 공부를 영원히 직무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오늘 알려드릴 이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녀 교육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성적 때문에 아이와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아마 에이 그래도 머리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아이의 재능 탓만 하거나 더 비싼 학원을 알아보며 불안해 하시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정말로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공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진짜 부모님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의 핵심은 지식의 양이나 문제풀이 스킬이 아닙니다. 바로 그릿입니다. 한국어로는 마음 근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 근력은 동기부여, 끈기, 자기조절력 같은 비인지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많은 연구 결과가 학교 성적과 IQ의 상관관계는 약 0.5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생들 성적 차이는 오직 25%만이 지능으로 설명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75%는 뭘까요? 네, 바로 그릿, 즉 마음 근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걸 건축에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값비싼 이탈리아산 대리석이나 최고급 자재가 있다고 해서 훌륭한 건물이 저절로 지어지나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건물을 지탱하는 설계도와 튼튼한 기초공사입니다. 이 설계도와 기초공사가 바로 그릿입니다. 기초공사도 안 된 땅에 무작정 비싼 자재만 쏟아부으니 아이라는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릿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충격적인 연구 결과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똑똑하다는 칭찬이 아이를 망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드웩 교수는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쉬운 문제를 풀게 한 뒤 한 그룹에게는 와, 너 머리 정말 좋구나 라며 지능을 칭찬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끝까지 열심히 푸는 모습이 인상적이네 라며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 아이들에게 더 어려운 문제와 이전에 풀었던 쉬운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머리가 좋다고 칭찬받은 아이들의 90%가 쉬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머리 나쁜 아이로 보일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반면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기 점수를 스스로 채점해서 보고하라고 했더니 지능을 칭찬받은 아이들 중 상당수가 점수를 부풀려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낮은 점수가 곧 자신의 멍청함을 증명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 실험은
단 한 번의 칭찬 방식이 아이의 도전 정신과 정직함, 그리고 궁극적인 수행 능력까지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머리 좋다는 칭찬은 아이에게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을 심어주는 독약과 같습니다. 둘째, 억지로 시키는 선행학습의 비극적인 결말, 윤호 이야기입니다. 윤호는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듣던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교육열이 아주 높았고 초등학생 때부터 윤호를 붙잡고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윤호는 각종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탔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전교 5등을 할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모든 것이 학원 덕분이라고 믿고 아이를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부모가 훤히 꿰고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자 윤호는 지겹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은 계속 떨어졌고 전교 5등 하던 아이는 3학년 때 전교 140등까지 추락했습니다. 결국 윤호는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책상에 앉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아이가 되어버렸죠. 과학고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외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윤호에게 부족했던 것은 지능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모의 뒷바라지였을까요? 아닙니다. 윤호에게는 스스로 공부를 해낼 수 있는 마음 근력, 즉 그릿이 없었던 겁니다. 부모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강제로 시킴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자발성과 자기 조절력이라는 근육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성적이 부진한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 근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아이가 100점을 맞아왔을 때 역시 내 아들 천재야 라고 말하는 대신 이 어려운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내다니 그 끈기가 정말 멋지다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밖에 못했어? 라고 비난하는 대신 괜찮아, 이번에 어디가 부족했는지 같이 볼까? 다시 도전하면 돼, 넌 할 수 있어 라며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둘째, 아이에게 자율성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윤호의 부모처럼 아이의 공부에 일일이 간섭하고 모든 것을 챙겨주는 것은 아이의 공부를 방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부는 네 인생을 위한 너의 일이지 엄마 아빠의 일이 아니다 라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고 그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경험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마음 근력이 자라나고 끈기 있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릿이 생겨납니다. 이제부터는 아이의 단점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지 마세요. 마치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처럼 우리는 아이의 성적이라는 하얀 셔츠에만 집중하느라 그 옆에서 가슴을 치고 있는 끈기, 호기심, 노력이라는 거대한 고릴라, 즉 아이의 장점과 잠재력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잘하는 과목에 더 집중하게 하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게 해주세요. 그 자신감이 다른 과목으로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길었으니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공부 머리는 유전이 아니다. 성적의 75%는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는 그릿, 즉 마음 근력에 달렸다. 둘째, 똑똑하다는 지능 칭찬은 아이의 도전 의지를 꺾는 독이다. 반드시 노력과 과정을 칭찬하여 성장 마인드셋을 심어줘라. 셋째, 부모 주도의 강압적인 선행학습은 아이의 자발성을 죽여 마음 근력을 파괴할 뿐이다. 아이에게 공부의 자율성을 돌려줘라. 이 영상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단 1도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해 느낀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부모님들과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마음 근력의 핵심 요소인 자기조절력, 자기 동기력, 대인관계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는지 집에서 당장 따라할 수 있는 뇌과학 기반의 실전 훈련법을 공개하겠습니다. PC방만 가려고 하는 아이를 스스로 책상에 앉게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책은 동사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